그저 희미한 별들이 몇 개 찍힌 이 시시해 보이는 사진 속에는 사실 놀라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태양계 끝자락을 홀로 떠돌고 있는 탐사 로봇 하나가 또 다른 비슷한 처지의 탐사 로봇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며칠 전 2021년 4월 21일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태양에서 50AU 즉 지구보다 무려 50배나 먼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2006년 지구를 떠났던 뉴 호라이즌스는 이후 9년간 태양계 행성간 우주를 항해했고 2015년 7월 성공적으로 명왕성 곁을 지나갔습니다. 이전까지 그 어떤 탐사 로봇도 방문하지 못했던 명왕성의 실제 민낯을 보여주었고 또 빠르게 더 먼 우주를 향해 날아갔죠. 이후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 뉴 호라이즌스는 최초로 명왕성보다 더 멀리 있는 카이퍼 벨트 천체 곁을 지나는 역사적인 탐사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카이퍼 벨트를 누비면서 태양계 바깥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렇게 외로운 여정을 이어가던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에서 50AU 떨어진 지점을 지나면서 우주 탐사의 역사적인 체크 포인트를 하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뉴 호라이즌스는 자신보다 무려 30여 년 앞서서 지구를 떠나 우주로 향했던 대선배님 보이저 1호를 추억했죠. 바로 저 사진은 뉴 호라이즌스가 멀리서 날아오는 전파 신호를 바탕으로 추정한 보이저 1호 탐사선의 방향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태양에서 약 152AU 약 230억 킬로미터 떨어진 먼 우주를 떠돌며 태양계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날려보낸 인공물체 중 가장 멀리까지 날아간 가장 멋지고 가장 외로운 탐사선이죠. 이 사진을 촬영하던 당시 뉴 호라이즌스는 보이저를 약 180억 킬로미터 거리를 둔 채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보이저 탐사선 자체는 너무 작고 희미해서 사진 속엔 그 모습이 찍히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파 신호를 통해서 추정한 보이저가 있어야 할 방향이 사진 속에 노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쉽게도 그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저 작은 노란 동그라미 속에서 자신을 뒤따라 성간 우주로 뛰어들고 있는 먼 후배를 바라보며 흡족해하고 있을 보이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태양계 가장 바깥 먼 우주를 떠돌고 있는 두 방랑자의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원래 보이저 탐사선은 명왕성도 거쳐갈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보이저가 명왕성도 지나갔다면 우리는 이미 1986년에 명왕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토성 곁을 지나면서 보이저 탐사선은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토성 곁의 위성 타이탄이었죠. 타이탄의 민낯을 처음 본 천문학자들은 당시 그 어떤 위성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짙은 대기층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껏 화성 못지않게 타이탄은 외계 생명체가 있을 법한 흥미로운 환경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런 타이탄에 매료된 천문학자들은 깊은 고민 끝에 원래의 궤도를 틀어서 타이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보이저 탐사선은 당초 예정대로 꿋꿋하게 명왕성을 향해 날아가지 못했고 중간에 타이탄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태양계 행성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인류는 토성과 그 위성 타이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거의 180년에 한 번 찾아오는 명왕성 탐사의 기회를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 중 유일하게 탐사 로봇이 방문하지 못했던 마지막 미지의 세계로 남게 되었죠. 이후 오랫동안 관심 밖이었던 명왕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류의 탐사선이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2006년 1월 그랜드 피아노만한 크기의 신형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뉴 호라이즌스가 우주로 출발했던 바로 그해 여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지구에 남아있던 천문학자들이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강등시켰지만 이미 우주로 날아간 뉴 호라이즌스는 신경 쓰지 않고 예정대로 한때 행성이었던 명왕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당시 뉴 호라이즌스를 떠나보내면서 천문학자들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는데요. 명왕성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보낸다 하더라도 10년은 좋게 걸리는 긴 여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너무 빠르게 보내면 명왕성의 약한 중력에 탐사 로봇이 안정적으로 붙잡혀서 명왕성 곁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가 없었죠. 기껏 10년 가까운 긴 시간을 날아가서 명왕성 곁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명왕성 곁에 계속 머무르는 궤도선 형태로 보내려면 속도를 다시 천천히 감속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여행 시간은 배로 들 수밖에 없었죠. 결국 천문학자들은 명왕성 곁에 머무르는 건 포기하고 그냥 속도에만 올인할지 아니면 20년 넘게 세월을 보내더라도 다시는 못 갈지 모르는 명왕성 곁에 탐사 로봇을 계속 머무르게 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긴 토론과 고민 끝에 결국 천문학자들은 일단 서둘러서 명왕성까지 최대한 빠르게 가는 첫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뉴 호라이즌스는 시속 약 58,000km의 속도로 인류 역사상 우주로 날려보낸 가장 빠른 인공물체 신기록을 세우면서 명왕성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가장 빠른 제트기 중 하나인 마하 3.5의 블랙버드 제트기보다 13배 이상 더 빠른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앞서 태양계 끝으로 날아간 파이어니어, 보이저 선배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였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뒤늦게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 뉴 호라이즌스가 언젠가 앞서 천천히 날아갔던 보이저를 뒤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앞에서 혼자 퉁퉁거리며 날아가는 고물 보이저를 뉴 호라이즌스가 으스대며 지나간다면 참 재밌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보이저는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거의 수직으로 벗어나고 있지만 명왕성까지 가야 했던 뉴 호라이즌스는 거의 공전 궤도면상에 놓인 채 여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설령 방향이 똑같았다 하더라도 뉴 호라이즌스가 보이저를 앞지르지는 못할 겁니다. 처음 지구를 떠날 때의 속도는 당연히 구식 보이저가 더 느렸지만 보이저는 당시 18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절묘한 타이밍 덕분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거대 행성들을 순서대로 모두 지나가며 이 행성들의 중력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각 행성들의 플라이바이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계산에 따르면 보이저는 계속 태양계를 쭉 벗어나며 점차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시속 약 6만 1000km의 속도로 먼 우주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 중간에 목성 플라이바이 한 번만 경험한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시속 4만 7000km 속도로 떠나게 되죠. 앞으로 한 30년이 더 지나면 뉴 호라이즌스도 앞선 보이저가 지나간 체크포인트를 지나가면서 꾸준히 뒤따라가겠지만 아무리 쫓아가도 보이저를 앞지르진 못할 겁니다. 최신의 기술력으로도 앞선 구시대 선배의 노하우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의 행운을 이기진 못하는 모양입니다. 뉴 호라이즌스도 이제 벌써 지구를 떠난 지 15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태양에서 지구보다 50배나 더 먼 거리까지 날아갔죠. 사실 말로만 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먼 거리인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먼 거리면 지구에서 보는 우주와 뉴 호라이즌스가 보는 우주의 모습이 다를 정도죠. 실제로 앞서 뉴 호라이즌스가 태양에서 약 46AO 떨어진 거리를 지나던 중 재밌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중 하나인 4.2광년 거리의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7.9광년 거리의 울프 359 두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두 별을 지구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하면 재밌는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 배경별에 대해서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울프 359 두 별이 보이는 위치가 살짝 다릅니다. 똑같은 별을 지구에서 봤는지 명왕성 너머에서 봤는지 보는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보이는 시차가 발생한 것이죠. 그나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별들이기 때문에 지구와 명왕성 너머에서 본 시차가 더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엄밀하게 말하면 지구에서 보는 밤하늘의 각 별들의 좌표와 명왕성 너머 뉴 호라이즌스가 보고 있는 별들의 좌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미 지구에 남은 천문학자들과 뉴 호라이즌스는 조금씩 다른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둘이 바라보는 밤하늘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질 겁니다. 이미 서로 다른 밤하늘을 보며 살아갈 정도로 우리와 뉴 호라이즌스는 아득히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이저도 뉴 호라이즌스도 신호가 잡히지 않을 만큼 먼 성간 우주의 어둠 속으로 떠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두 탐사 로봇은 서로가 어디를 날아가고 있는지조차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가 날려보낸 인공물체들이 오히려 태양보다 다른 별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천문학자들은 보이저 1호가 그리는 궤적과 태양계 주변 이웃별들의 움직임을 비교해서 먼 미래에 보이저가 접근하게 될 다음 행선지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탐사선뿐 아니라 별들도 계속 우주 공간을 움직이면서 태양계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이지만 먼 미래에는 또 다른 별이 더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겠죠. 보이저 1호는 앞으로 약 4만 년이 더 지나면 현재 기린자리 방향에 있는 글리제 445란 별에 약 1광년 안팎의 거리까지 접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보이저 1호에서 태양보다 글리제 445가 더 가까운 별이 되겠죠. 만약 그 별 곁에도 지구처럼 이제 갓 우주여행을 꿈꾸는 천진난만한 지적 문명이 살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자신들을 찾아온 보이저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고 열광하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한때 태양계로 불쑥 찾아왔다가 쏜살같이 떠나갔던 수상한 손님 오우무아무아의 정체를 두고 두려워하고 열광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른 외계인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뻔하지만 망각하기 쉬운 사실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반세기 가까운 우주 탐사의 역사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인류는 보이저 1호, 2호, 파이어니어 10호, 11호 그리고 가장 최근의 뉴 호라이즌스까지 총 5대의 인공물체를 태양계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그마저도 아직 태양계 외곽에 해성들이 떠도는 오르트 구름은 진입하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300년은 더 지나야 보이저가 오르트 구름에 진입할 수 있고 다시 3만 년을 더 지나고 나서야 오르트 구름까지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어떤 흔적도 고향 바깥으로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한 존재인 것이죠. 태양계라는 고향에만 갇힌 채 계속 조용히 숨어 살다시피 했던 우리의 존재를 저 바깥에 다른 누군가 알아봐주길 바라는 건 어쩌면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꿈이지 않을까요? 인류의 이 우주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고자 기약 없는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탐사 로봇들이 언젠가 그 답을 찾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